여자, 이 남자가 사는 법. 남자분이 처음 저희 아침마당 금요일 시간을 방문해 주셨는데 네. 훈남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 정말 실언 아니에요. 영화 배우입니다. 네. 여성분들께서 지금 김용유 씨 수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김범수 씨 아닌가요? 자니엘 헤니보다 못하면 어떨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카톡 올려주시는데 저 수준 그렇게 낮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감각이 살아 있는 건 눈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분이 이게 다가 아니고 외모를 모신 게 아니라요. 네. 이분의 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이요. 너무 화려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일단 제가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표현은 영화 제작자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험가라는 표현도 쓰고 싶고요. 어울리세요? 제가 그 세 줄만 소개하고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TV CF 모델이십니다. 우후. 네. 뭐 이 정도면은 대충 외모는? 짐작이 되시죠. 네. 바이크 전문 월간지 더 바이크에서는 미국 횡단기를 조명을 했고요. 국방일보에는 세계 일주기를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그 토요일 일요일 섹션에 나오는 Y에서도 이분을 집중 조명한 기사가 떴고요. 2012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에게 수여하는 2012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이력이 화려할까? 네.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은 도전자입니까의 저자시죠. 이동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까지 저래. 음성도 좋아. 네. 아니 너무 많은 분야의 일을 하시고 네, 그래서 혹시 좀 나이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실 때는 일단은 좀 길게 사신 분들이 일도 네.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신 일은 제가 네. 평생에 한 일보다 더 많아요. 맞습니다. 네. 분야도 너무 다르고요. 근데 그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공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학은 건축공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네. 그 대학을 다니면서 4년을 휴학했었습니다. 4년을 휴학했다고요? 네, 군대를 포함해서 4년 휴학해서 네. 그때 이제 사실 건축공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음. 그래서 나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대학생 때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들이 잘 안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왜 하필 그런 일들을 갖다가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은 대학을 처음에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고3 때. 그리고 네. 집은 되게 평범한 집안이고요. 그리고 사실 특기나 장기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재수를 하면서 17시간씩 매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긴 했는데 공부를 해서 왔지만 사실은 대학교가 제 인생을 바꿔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러면 내가 왜 대학교에 왔는지도 모르는 채로 취업을 한다면 네. 그때는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가지 않을까. 그럼 대학교 때 최소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한 이유는 제가 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갈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함께하는 환경 네. 또 제가 어울리는 집단 네. 여기에만 있으면 내년에도 또 똑같을 거고 같은 네. 기회가 똑같을 반복된다고 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군대도 제가 갈 수 없을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해병대를 가게 되었던 거고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해병대를 갈 정도로 체력은 좋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걸 해야지 바뀌니까 체력이 안 좋아서 가보고 싶었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면 네.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병대 가서 뭐 2년밖에 안 되니까 20년도 아니고 그래서 2년 동안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잘할 네.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네. 정말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바뀌는구나. 네. 그래서 처음부터 큰 도전을 했던 건 사실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는 그 제가 성격을 바꾸려고 뮤지컬 극단에 들어갔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하겠다고? 배우를 했다고요? 그 이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이긴 한데 네. 네. 그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남들 앞에서 얘기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아니 지금은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이제 표정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많이 표정이세요.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자리가 전혀 없었고 네. 내 생각을 표현하는 자리나 또 경험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라고 전 생각했었어요. 근데 또 10년이 지금 한 15년이 지나니까 또 지금의 제가 또 더 나은 제가 또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계속 바뀌는 거를 도전하면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들은 뭐 아마존에 가거나 히말라야 가거나 했던 것들이 왜 무모한 도전을 하냐라고 하지만 네.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도전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면 그 우리 이동진 씨가 생각할 때는 네. 어떤 도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전 후에 나의 변화가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근데 사실 도전을 시작할 때는 도전밖에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리고 결과는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은 말씀하신 잘 해야지 되는데 네. 저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저한테는 잘하는 거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라도 하는 제 자신이 전 잘한다 생각했었고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하면서 깨지는 게 사실 저는 너무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 성장의 하나의 지표가 아니었나. 아니 그런데 한계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한계를 오히려 실감할 때 감사를 느낀다는 거 상당히 역설적인 생각인데요, 그거는요. 지금 와서 사실은 감사한데 네. 그 예를 들어 독도 제가 240km 수영을 릴레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독도까지 가는데 아니 거기 상당히 물 파도 심하고 별로 이게 원래 수영을 잘했어요? 조용한 곳이 아닌데 원래는 제가 한 500m, 300m 정도 수영을 했었는데 수영장에서는 네. 네. 바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 사실 제가 모든 도전은 할 수 없을 거를 생각하고 도전하는데 네. 바다에도 분명히 제가 못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바다에 슈트를 입고 들어가니까 팔만 멈추지 않으면 물에 뜨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바다에 들어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해보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많고 물론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도전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때 바다는 사실은 제가 팔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것 같은데 네.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트가 2대 있는데 그 교관님들이 북파 공장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도를 이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네. 이제 민간인 30명을 뽑아서 네. MBC랑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 그 중에 네. 한 명이 저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가게 됐냐면 그 지원을 하는데 테스트가 100m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0m는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도 테스트만 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던 거예요. 네. 하고 나니까 울진 앞바다에서 이제 교관님들이 오늘 첫날이니까 10일 동안 훈련하는데 네. 첫날이니까 가볍게 하자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조금씩 하겠지 한 네. 100m, 200m. 네. 첫날에 이제 2km를 했을 때 가볍게 한다는 게 왜냐하면 네. 거기는 국가대표도 있었고요. 네. 북파 공장 요원들은 20년 전에 독도까지 수영을 하는 게 훈련이었습니다. 이야.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 이제 빠져 죽지 않으면 집에 가겠구나 싶었는데 네. 그 첫날에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슈트를 입으니까 절대 안 빠진다는 사실. 바다에 들어가서 손만 저으면 손이랑 발만 저으면 죽지 멈추지 않으면 않는다, 죽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않는다. 그걸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우린 몰랐던 거고.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상상도 못 하고요. 보통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2시간씩 수영을 하거든요. 네.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게 4일 만에 호흡이 트이고 나중에는 수영하면서 끝나면 뭘 먹을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4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재수 때 정말 힘들었는데 17시간씩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옆에 삼수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앞에 책상 글귀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가 되고 싶으면 독수리 떼와 함께 날아라.
내가 어떤 무리와 나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그 전부 다 수영을 잘하는 집단에 들어가니까 네. 저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해병대라는 이제 그 해병대에 가서도 그걸 느꼈었고 그 새로운 집단에 가면 가서 제가 브라질 아마존 정글 마라톤 222km를 했었는데 너무 다른 분야를 얘기하시니까 마라톤도 하셨다고요? 그때 수영도 했는데 마라톤도 했어요. 사실 그 네. 브라질 아마존 정글 마라톤을 하기 위한 훈련으로 제가 뭘 할지 고민하다가 MBC의 공고를 보고 네. 독도 수영을 지원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마존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무비자로 이제 미국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경유해서 왔는데 제가 살면서 미국에 아마 2번은 오긴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돈이 워낙 비싸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마존 때 그때 참가비를 빼고 10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네. 네. 여기 돈으로 1,000불도 안 되고 1,000불 정도 됐어요. 네, 1,000불도 안 됐었는데 브라질 아마존을 마치고 미국의 뉴욕에 도착해서 그럼 1,000불로 2달 반 동안 내가 남은 비자 기간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 돈을 쓰지 말자 해서 한국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를 타면 2달 반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네. 그러면서 60일이 딱 걸렸는데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1개 줄 지나면서 60일 동안 40명의 모르는 집을 두들겨서 아니면 물어봐서 잠을 자고 제가 300명의 친구를 사귀면서 이 LA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오프닝에서 너무 추운 날씨에 말을 타고 간다는 것도 얼어 죽었을 일이다라고 했어요.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날짜가 겨울 아니에요? 그 2달 동안 내려오는데 오면서 뭐 눈도 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아니고. 네, 자전거를 하루에 100km씩 하루에 10시간씩 탔습니다. 근데 정말로 100만 원 갖고 그게 생활이 됐어요? 제가 사실 저는 아까 결과는 사실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하면 일단은 출발은 할 수 있고 집에 돌아가는 티켓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굶어 죽는다면 최소한 버스를 타고 다시 그 공항으로 공항까지 가고. 갈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고 정말 급하다면 뭐 전환을 쓸 수 있으니까 경비는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출발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 대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은 아껴두고 제가 3가지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거의 잘 못했었고요. 네. 2번째는 돈이 100만 원 있었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로 미국 횡단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미국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모하게 들릴 정도예요. 우린 말렸을 것 같아. 네. 실제로 아니, 이거는- 네. 뉴욕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어떤 그 주인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공짜로 재워줄 테니까 여기서 가지 마라. 놀다가 가라. 네, 차라리 네. 그거는 내가 못 보겠다. 제가 경험한 미국의 11개 주의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제가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울었습니다. 왜냐면 전혀 저랑 한국의 시골도 그렇지만 여기는 정말 100% 연고지가 없고 그러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네. 자기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지어달라고 했을 때 네. 사실 저라면 지어줬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안 지어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이렇게 재워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가서 밥도 해주고 그리고 가기 전에는 돈도 이렇게 줍니다. 저는 절대 돈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돈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청년으로서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냈는데 당신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당신과 문화를 교류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 영어로 했어요 혹시? 네, 그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도저히 말이 안 나오니까 네. 레퍼토리를 생각해서 그걸 번역기를 돌려서 네. 그거를 적은 다음에 그 최소한 5분 정도는 제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찌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6개 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합니다. 저에게 발언기를 달라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 나가요. 그 앞에 나가 저는 뉴욕에서 온 한국 대학생 청년인데 그걸 영어로 했다는 네. 얘기죠. 네. 돈이 없이 왔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나를 재울 수 있는 길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 만나본 적 있냐?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와 당신의 미국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또 이제 쟤는 나쁜 애는 아니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그럼 내가 오늘 한번 재워주겠다. 근데 다 이제 저희 어머니 나이, 아버지 나이. 예. 그 영어도 못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무 인포메이션도 없어. 네. 그런데 물론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는 그 발상이, 그 생각이, 그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사실 그런 생각, 감정적인 걸 다 빼고 네. 사실관계만 봤을 때 제게 필요한 거는 저는 밖에서 자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맞아. 네. 야생동물도 사실 맞아. 곰이 있는 지역도 네. 있고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최소한 제가 모르는, 자다가 당하는 것보단 제가 직접 선택해서 잘못된 일을 당하더라도 선택하는 게 내가 더 나를 믿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 저 청년 대답에 왜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지?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다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몸에서 하는 얘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분들랑 연락하고요. 그래요. 네. 그 중에 인디언들 분도 3분 계셨습니다. 뉴멕시코주에 네. 제가 인디언 분들이 사는 그 보호구역에 들어갔는데 네. 그분이 이제 트레일러에서 사고 계세요. 2개를 연결시켜서. 네. 근데 이제 저를 딱 봐도 이제 인디언 분이신데 들어오라고 하면서 그날 잠을 이제 재워주고 다음 날 본인의 아들의 사촌 집인가를 소개시켜줬어요. 네. 그 집에 또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은 또 저 플래그스텝 저기 이제 애리조나 지역인데 네. 네. 거기에 또 아는 분을 또 소개시켜. 어떤 분은 백인이신데 너가 이제 내가 너의 미국인 어머니가 되겠다 하시면서 데모가 되시겠다고. 7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눈물 났겠다. 제가 자전거를 달리고 있으면 네. 저기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는 네. 거예요, 먼저. 지인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이제 지인. 네. 지인이라고 네. 하는데 영어 이름 어머. 얘기하면서 너가 동진이냐? 그럼 제 자전거를 싣고 차를 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 없다. 당신이 있는 것만도 난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하면 아니다. 여기서 먹고 싶은 건 내가 다 사주겠다. 그럼 제가 그럼 정말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피자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피자집에 데리고 갑니다. 피자집으로. 그리고 메뉴판을 던져주면서 다 시키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 시킵니다. 무거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오시는 길 동안 그 여정 동안 정말 많은 천사분들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그 천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값진 경험을 했지만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뭐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간 맞습니다. 그런 네. 배려였잖아요. 그게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하나씩 어떻게 보면 빚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빚들을 이제는 어떻게 갚으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게 정말 정확히 아셨는데 제가 그때 돌아오자마자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데 매일 교회에서 이제 얻어먹고 교회 목사님이 재워주시고 그리고 전부 다 저한테 기도를 매일 같이 해주셨어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듣다가도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하나의 그 숙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받은 만큼 제가 성장한 만큼 그거를 돌려줘라. 네. 그래서 뭐 했냐면 학교를 휴학합니다. 정말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아셨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도저히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이대로는 학교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남들 앞에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인터뷰도 안 했었고요. 네. 내가 배운 게 사실은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건 제가 배운 경험이다. 나보다 경험이 더 적은 친구들한테 이 경험을 들려줘서 용기를 주자.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화해서 강연을 하겠다 했었어요. 소름. 근데 그때 제가 제 친구랑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성장한 대학생이었는데 네. 전혀 다른 분야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다가 소년원의 국회의원분들이 강연을 하나 가른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하지만 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4군데 보냈는데 한 군데 답장이 왔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네. 소년원 애들 한 150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애들 눈빛이 너무 무서웠고 처음에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사람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그때 24살, 23살 대학생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저 꼭 형처럼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
어차피 제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악행에 도전하면서 더 큰 악행을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형 보고 인생이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도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제가 5년 동안 14번을 갔습니다. 소년원을. 너무 멋져요. 그때가 제가 그 미국에서 강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300번 정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기점이 돼서 제가 안병동에 있는 아마누 20대 아마누가 있습니다. 네.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글로 써서 그때 받은 펀딩을 했는데 그때 한 2천만 원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4명의 아마누들의 꿈을 들어주면 누구나 꿈을 이루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심지어 병도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그냥 어린 마음에 네. 그 4명을 선발해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였는데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아프기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네. 근데 집이 어려운 친구. 근데 그중 한 명이 암을 극복했습니다. 4명 중에서 한 한 명이. 명이. 그리고 그때 펀딩 받은 금액 중 그 4명에게 가는 소원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1200권의 제 책을 전국의 안병동 40군데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고 네. 하니까 물론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지금 미국에 왔을 때 도전할 때 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이렇게 밥을 내주고 커피를 사주고 재워줬던 그분들 때문이 아닐까.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너무 당연한 것들을 했다면 사실 저 또한 전혀 도울 이유가 누군가하고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스펙을 쌓으려고 하냐, 네. 취업을 잘하려고. 그러게요. 뭐 지금도 전 네. 취업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이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정말 진심의 인간의 절대적인 사랑이 뭔지를, 근원적인 사랑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와, 감동이에요. 감동이죠? 야, 이 참. 물 밀듯이 막 느껴지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지금은 비행 배워요. 네. 파일럿 배워요, 지금요. 근데 이 과정도 참 재밌어요. 그 제가 한 짧게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그 저는 정말 소심한 친구였는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정말 인생을 한번 바뀌면서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지금 아까 그 소년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랬을 때 네. 그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이동진 씨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멘토를 만났어요. 네. 그 친구들에게 이동진 씨가 멘토가 될 수 있었죠. 근데 네. 이동진 씨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삶의 방향을 바꿔보겠다고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없이. 네. 그렇게 본인을 변화시키겠다, 도전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와 비교하고 언론과 비교하고 이런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인간, 능력도 없고 그게 바로 저를 바꾼 그 절실함이 저를 바꾼 그게 아니었나. 말도 잘 못하고. 왜냐면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저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그런 용기를 10년 동안 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그 생각이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해내면서 그 아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은 것이 바로 제 절실함에서 그 성장을 느끼는 그 원동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꿈,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께 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느끼게 됐고, 처음에 시발점은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맞죠. 네. 네. 우리 멋집니다. 비행 파일럿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 잠깐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꿈이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서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눈 조건도 0.1로 바뀌어서 네. 전투기 조종사는 실형 라섹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시대가 바뀌니까 제 꿈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은 그때도 사실은 꿈을 버리지 않았었고, 네. 재수를 했던 이유도 대학을 떨어져서도 있지만 항공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근데 네. 항공대를 붙었는데 그때도 눈이 제한이 돼서 네.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도 계속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조종사를 만나고 싶어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추석 때 그 용돈 받은 걸 가지고 공항에 비행장에 가서 대구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그래서
기장실을 두들겨서 똑똑해서 아니 승무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조종사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네. 그 순간에 기장님이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기장님이 조종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든 연락해라면서 명함도 주시고. 이야. 이제 그 정도로 조종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 도전하면서 깨달았어요. 어떤? 그 조종사가 되고 싶은 거지 여객기 조종사가 꼭 될 필요는 없겠다. 다시 말해 여객기 조종사가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도 조종사는 될 수 있겠다. 네, 하늘을 날 수는 있겠구나. 그럼 졸업할 때까지 도전하면 제가 배웠던 것들 조종사로서 할 수 있는 조종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조종사는 그 전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터라고 커넥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꼭 여객기는 사람을 수송하긴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러면 전 세계를 이어주는 꿈을 연결시켜주는 전 세계 희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조종사가 되죠. 네. 그래서 50개 단독 비행 그리고 100개국 세계 일주라는 목표를 세워서 지금 조종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네. 재작년에 그 몽골에서 말 타면서 영화를 찍어 보니까 사실 가장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영화더라고요. 네. 책은 안 봐도 영화는 다들 많이 보거든요. 그럼 영화를 가지고 제가 영화를 찍어서 내가 꿈을 이루는 과정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과정부터 조종사가 되는 걸 보여주면 각자 인생에 자기만의 조종사가 되지 않을까. 도전이 될 수 예. 있다. 맨 땅에서 거기까지. 예, 가는- 그래서 네. 제가 장학금을 미국에 와서 장학금을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네. 와서. 내가 이런 플랜을 갖고 지금 현재 조종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기한서를 또 냈구나. 네, 또. 그 미국에 있는 10개 학교에 3개 주에 자동차를 몰고 네. 다 찾아갔습니다. 어. 그 연고지도 없었는데 네.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해서 10군데 중에 3군데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 장학금이 크게 보면 1억 정도 되는데 네. 네. 비행학교는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장학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누가 그걸 주냐 했는데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행학교는 비행은 할 수 있지만 네. 덩치는 커지지만 마케팅을 홍보를 못 하는데. 기존에 했던 네. 방식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한국에서 아마존 히말라야 마라톤 했고 영화도 찍었던 책도 썼던 사람이 너네를 위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신 장학금을 달라. 그러더니 3번의 미팅 끝에 샌디에고에 있는 코스트 플라이 트레이닝이라는 학교에서 거기 큰 데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러면 기회를 주겠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장학금 받고 지금 이제 예, 비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일 만에 제가 장학금 계약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네. 없었어요. 감독님도 없었고 네. 감독님 잠깐 같이 일했던 거고 그때는 이제 영화를 찍을 비용도 없었고 네.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도 사실 네. 없었는데 네. 장학금을 받고 나서 이제 회사들 찾아다녔죠. 한국에 네. 와서 네. 발표를 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하는 비행학교가 있다. 네. 네. 감독님도 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또 그러냐 그러면 같이 하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다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미국에 중국에 있는 유튜브나 네. 유쿠 같은 데다가 제안을 또 하는 과정에서 이런 회사와 영화 제작자와 감독과 비행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 그럼 영화를 우리- 올리고 싶다. 여기 계속 계셔야 당분간은 비행 때문에 저는 아마 한 1, 2년은 계속 있을 1, 2년은 예정이고요. 있을 그리고 거예요. 이제 저는 최종 꿈은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꿈은 저는 이제 다가갈 수 없더라도 네. 꿈을 꾸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우주 비행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3년 동안 이제 50개 주 미국 50개 주 일주랑 그리고 단독 비행 세계 일주 100개국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그걸 저 이제, 이동진 씨가 항상 이렇게 그 생면부지의 분들에게 문을 두드렸던 마음으로 네. 저도 이동진 씨에게 문을 좀 놓고 하고 싶어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특히 자제분들한테 네. 이동진 씨 얘기를 쉐어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참 많을 거예요. 네. 여기에 좀 1년, 2년 계실 거라 그러는데 네. 우리를 위해서 자리 한번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시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 네. 장소만 제공되고 이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벌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 자리할 수 좋습니다. 있어요. 오, 그러면 진짜 약속했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당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당 네. 위해서 오! 대신 그럼 진행은 네. 선생님께서 해주세요. 노크를 했는데 문을 열어주신 거라고 믿고 우린 그럼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적게는 뭐 5명, 10명 앞에서도 해봤지만 네. 5,000명 앞에서도 해봤었습니다. 아, 좋아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동진 씨 강연회 하면 네. 자리하시겠다는 분들 지금 예약하세요. 카톡으로요. 네, 카톡으로 지금 예약하세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 함께 자리하고 싶다. 네. 지금 카톡으로 예약해 주시면 그분들 모시고 저희가
지키셔야 본인이 됩니다. 자리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판 한번 짜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540이 저희 카톡 아이디입니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이 어마무시한 기운을 받으실 수 있는 이동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 저희 아침마당에서 책임지고 마련하겠습니다. 카톡 참석하시겠다는 분 무조건 선 이야기니까. 네. 저희가 어차피 모여봐야 저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선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네.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생략된 내용들도 너무 많고 알겠습니다. 보통 처음으로 질문 드리는 내용의 시작이 이걸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 질문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몇 살이세요? 이제 올해 30입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결혼 안 했죠? 결혼 안 했습니다. 아싸. 자, 이동진 씨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바깥에서 만나는 자리 어우.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혹시 혼수 혹시 저 사심으로 오신 분인 것 아니 같아요. 사심으로 오셔야 돼요 지금. 네. 이 청년 내가 반드시 내가 집안에 드린다. 이 청년 반드시 내가 사위 잡겠다 하시는 분들 네. 꼭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멋집니다. 우리가 오늘 못한 얘기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이동진 씨하고 이게 물어봐야 될 게 네. 얘기 듣다가 감동 먹어갖고 질문이 안 나가는 적은 처음이야. 아닙니다. 네. 반했어요. 네, 완전 네, 반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바깥에서 한번 만나서 네, 가까이서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해요 네, 그러면은요. 좋습니다. 네, 오늘 네. 당신은 도전자입니까의 저자 네. 열혈 도전 청년 멈추지 않는 이동진 씨와 만나봤고요. 이동진 씨가 시간 내준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네. 지금 카톡으로 70분 벌써요? 참석하시겠다고. 와.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분과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강연회 저희가 네. 자리 준비할 테니까 이분들 지금 예약해 주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연락해서 선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한마디를 그럼요. 네. 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항상 도전할 때마다 쉬운 도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저는 영어 때문에도 힘들고 비행이라는 지식을 쌓는 거, 비행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무모한 도전이 사실 마주했을 땐 그만큼 무모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모해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별게 아닐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슴속에 안 감고 있던 그런 큰 도전들 아니면 작은 도전들 꼭 한번 열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씨와 함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